자, 국민의힘 내부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총선 이후에, 총선을 크게 진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죠. 자, 뭐 국민의힘에선 나이연대,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본인들은 다 그거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은 정책과 비전, 미래를 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좀 부족했다. 밥값도 대표값도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상당히 이해를 구하고 재정이나 어떤 지혜로 통해가지고 조금 국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내야 되겠어요. 예, 자, 저기 인터뷰 외에 다른 발언들도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난 살아오지 않았다. 거부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어떠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영수회담의 주제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철규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면 거부권 행사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위헌적인 법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류분 관련해서도 헌법 불합치 실질적인 위헌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압도적인 과반수를 믿고 그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법이 시행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 될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그게 대통령의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법들은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검수안박이거든요. 검수안박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느냐.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까?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진행했던 거고 그 결과 피해 입는 거는요. 범죄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법들은 진짜로 그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처럼 그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맞는 건데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나경원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 구도가 진짜 전당대회에서 이뤄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은 모두 두 사람의 연대설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자,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목소리로 한번 확인하시죠. 용산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용산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스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번에 돼야 된다. 저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철규 의원이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친윤 아니에요.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물론 비판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철규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고 다른 분에 비해 책임이 더 크다. 지금 나오면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의견. 자, 용산의 때로는 노라고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 과연 그런 사람인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카드가 현실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생존하고 싶으시다면 이철규 같은 사람들 내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자기 정권에 붙어서 자기의 안위를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워딩들이나 그런 것들 난 친윤이다라고 분명히 나경원, 안철수와 이철규의 친윤과 비윤 이렇게 갈려서 분명히 그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거고 본인의 대통령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를 분명히 할 거라서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해서도 100번, 1000번도 해야 된다. 감언이 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수근 상병 사건 특검법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건이나 뭐 명품백 수수 건이나 주가 조작 이 건들 모두 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칼자루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계신 게 아니고요. 칼날을 쥐고 있으세요.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이번 총선 민의를 뭐라고 판단하시냐면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정의를 추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를 하는 분이구나. 왜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들은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자기 와이프나 일가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 감으시나. 지금 본인이 쥐고 있는 게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이고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총선의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 저렇게 이철규처럼 아직까지도 감언이설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치셔야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 말씀드립니다. 예,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당이 지금 제대로 된 올바른 정무적 판단을 못 하고요. 계속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보면 당 대표하고 이번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첫 원내대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이번 그 총선에 드러난 민의가 굉장히 조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떤 새로운 당 대표가 나와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어떤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보면은 차기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첫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국회의장도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17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최강 원내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고 어떤 대야 협상력도 있어야 되고 또 대야 투쟁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108명이라는 이 소수 정예 의원들이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영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당에서도 결국은 친윤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선자들이 의논해야 될 부분은 누가 지금 이 엄혹한 현실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엄청나게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그걸 간수 높은데 누가 제1호 1번 타자로 22대 국회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철균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리석은 그런 논의다. 이래 저는 보이죠. 예, 사실 원내대표 선거를 가장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꼭 나중 되면 예상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건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